오늘도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민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린 게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6개월가량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저희가 지주회사 편, 지주회사의 뭐 강점들,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 좀 찍어본 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탐방이나 이런 것들 하느라고 예전에는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가는 탐방인데 요즘은 이제 컨퍼런스 코리아를 해가지고 전화나 아니면 줌으로 하는 탐방을 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동 거리는 상당히 짧아졌는데 이게 하루에 보통 예전에는 하나나 2개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요즘은 뭐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까지 전화 끝나면 또 전화하고 전화 끝나면 또 전화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몸은 좀 더 바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이 좀 익숙하잖아요. 예.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처음에 전화로 할 때는 쑥스러워하고 할 말 다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화로 뭐 농담도 하고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통화도 이제 쭉 길게 하고 오히려 탐방 갔을 때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참 편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컨퍼런스 콜이나 탐방을 진행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 탐방 이런 거 가보면은 오고 가면서 이렇게 공장도 보고 제품 생산 과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낸 딱딱한 제품도 보고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도 보는 이런 탐방의 맛, 탐방의 장점들이 충분히 또 있거든요. 그리고 대면에서 그 반가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병행되지 않을까. 지난 영상에서 금융 쪽, 그리고 건자재,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혹시 그런 주목하고 있는 산업의 변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투자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시점마다 주가도 틀려지고 있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금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저는 금융 섹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얘기하던 3월보다 지금은 더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시즌 다가오면서 그 가장 큰 대목인 배당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미 금리를 한번 인상했고 하반기 중 뭐 남은 기간 중 혹은 내년에는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미국도 테이퍼링이 이제 들어가면서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님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 대출 금리가 더 오르고 예금 금리는 그것보다 좀 덜 오르면서 은행들이 있던 마진 폭이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험업종도 나쁘지 않은 게 운용자산 수익률이 늘어나게 돼서 기본적으로 보험도 금리 상승의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더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한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보다 낮은 금리로 더 안 좋은 조건 은행에서 빌려줘야 되는데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상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대출을 실제적으로 좀 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좀 덜 줄 수도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금리 상승이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원장으로 취임하신 분들이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그 친시장적인 분들입니다. 보통 교수님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내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대로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쁜 놈들, 금융하는 사람들 때려잡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관료하신 분들은 좀 더 오히려 되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수수료, 금리, 그리고 배당,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배당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 뒤로. 왜냐하면 그래? 그건 너 생각이고 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떤 오해가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금융 쪽에서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가의 재평가도 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연말 배당 정책이나 내년에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얼마만큼 실제로 자율권을 줄 건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보험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증권 쪽은 좀 어떨까요? 저는 증권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RBC라든지 BIS 비율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배당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증권은 한번 이게 볼 때 너 왕창 배당해 해도 우리는 상관 안 할게 라고 하는 그런 감독 당국의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금융업종은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가 멀티플을 결정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보다 더 큰 폭의 배당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해외 투자 이런 것들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가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이 됩니다. 환전할 때 한번 돈 수수료 들어올 수도 있고 매매 수수료 자체도 국내 거래 수수료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고 해외 펀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펀드들보다 수익성이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권 쪽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부동산이나 내지는 그 은행 쪽에 몰려있는 자금 중 일부만 뭐 저금리 이런 거에 나는 못 견디겠어 이렇게 일부만 넘어오더라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산업의 업사이드적 측면에서 볼 때 증권 업종도 성장성도 남아있고 근데 오히려 저평가돼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배당 성향에 넣고 주주정책을 열심히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은 업종을 따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럼 건자재 쪽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예. 요새 한창 좋다가 예. 좀 약세로 좀 전환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헝다 사태, 중국의 큰 어떤 시행업체, 부동산 개발하는 이런 업체가 파산설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 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거고 국내 쪽으로도 이 영향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겠느냐 건자재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다가 뭔가 무너진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려감으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는 없지만 심리적인 요인인데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쐈다든지 아니면 또 종전선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했다든지 하면은 주가들이 위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SOC 투자라든지 뭐 건설, 건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예산을 이쪽에도 좀 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 다음 정부 들어서도 예산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의 가장 큰 변화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그 투기 세력의 어떤 이 발보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세금이나 규제로서 얘네들 때려잡는데 초점 맞췄는데 그래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다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이게 수요를 때려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많이 확대함으로써 이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서 가격을 잡는 게 핵심이다 라고 좀 어느 정도 선언하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럼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최초 단에서 어떤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파 여기서부터 시멘트 그다음 유리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의 노이즈는 있겠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시멘트가 오른 가격으로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자재도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성이 더 개선되기 때문에 헝다 사태도 안정되거나 3분기 실적이 또 가시화되면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배터리 부분하고 완성차 업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완성차 관련된 거랑 배터리 관련된 것들을